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5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쉐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 회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 책을 읽고서 영어식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하일 세미노비치 쉐킨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슈체킨이라고 발음하는 건지 셰프킨이라고 발음하는 건지 셰킨이라고 발음하는 건지 약간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여기서는 셰킨이라고 이 이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들에서 말씀드렸던 카라티긴과 모찰로프는 19세기 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이 쉐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정한 러시아 연기 전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쉐킨은 카라티긴과 모찰로프보다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빛을 발한 것은 두 배우들보다 늦은 시기였고 카라티긴과 모찰로프는 19세기 전반기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쉐킨은 186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의 인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늦게 보면서 이 사람의 연기 안에서는 모찰로프의 장점인 극중인물의 심리 표현, 또 카라티긴의 장점인 훈련에 의한 제어, 이 두 가지 측면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쉐킨을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쉐킨의 모습이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쉐킨의 영향이 스타니슬라브스키에게 이어진다. 혹은 쉐킨의 후계자 비슷하게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언급하는 자료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쉐킨은 원래 농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집의 농노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를 잘하고 그 극단에서의 업적으로 인해서 1821년에 해방되었고 1923년에 이르면은 모스크바 만리극장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쉐킨이 보여준 연기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이었죠. 그래서 쉐비레프라는 사람은 쉐킨의 연기가 자연의 순수성, The Simplicity of Nature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쉐킨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수성, 이것이 당신의 좌우명이며 그것의 깃발 아래에서 당신은 우리 사고방식의 전반적 진보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쉐킨도 원래부터 타고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기존의 그 폼 잡는 스타일, 외형적인 스타일, 관습적 연기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연기를 하는 가운데 점점 거기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건데요. 쉐킨의 자서전을 보면 옛날에는 쉐킨이 과장되고 웅변조의 연기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죠. 이미 제가 이전의 다른 회의에서 김성만 선생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영어 책을 가지고 영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를 번역해서 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수한 연기로 간주되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웅변조로 연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어들은 가능한 한 크게 발음되었고 모든 단어가 동작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연인의 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도 열변을 토해서 지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사랑, 공포, 배신 같은 단어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날카롭게 내뱉어졌다. 그러는 동안 표정은 짙지 않았다. 배우의 얼굴은 그가 처음 등장할 때와 같이 경직되고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면 예를 들어 배우가 어떤 열정적인 독백을 끝내고 퇴장하게 되어 있으면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고 그런 자세로 무대를 물러나는 것이 그 당시의 규칙이었다. 이런 관습과 관련하여 나는 어떤 동료 배우의 일화를 기억한다. 언제인가 그는 장광설을 마치고 퇴장을 하는 동안 그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가. 반쯤 퇴장한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결정하였고 그 거룩한 팔을 장엄하게 들어 올렸다. 그러자 관객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온갖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모두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따분하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네, 쉐프킨도 처음에는 이런 식의 인습적인 연기 스타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이 찾아옵니다. 1810년에 수마로코프의 희극, 우리말로 번역하면 꼬드겨서 얻어낸 지참금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프로필이 바실리에비치 메르쉐르스키라는 사람의 연기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일종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작품 안에서 다른 배우들은 연설조의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쉐르스키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연기 스타일이 당시에 지배적이던 연기 스타일과는 달랐기 때문에 쉐프킨은 그런 연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았던 연기에 대한 인상을 쉐프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바실레예비치 메쉐르스키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쉐프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은 연기에 썩 능하지 못한 듯 했다. 오,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른다. 그렇지, 그가 귀족이라서 당연히 연기도 잘할 것 같지. 하지만 저게 무슨 연기야?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 대사하는 것 좀 봐. 농담도 아니고. 저 사람은 말을 단순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방식으로 하잖아. 정말 이걸 무슨 연기라고 부를 수 있담? 공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어. 간단히 말해 다른 모든 배우들이 그보다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파스캥의 역을 맡은 배우가 그랬다. 그는 최고의 진짜 배우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을 아주 빨리 하면서 팔을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렇지만 공연이 계속되니까 쉐프킨은 메쉐르스키의 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정직한 정서들에 매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쉐프킨은 마침내 메쉐르스키 외에는 아무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그에게 연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형성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순수성, 심플리시티가 관객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쉐프킨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쉐프킨은 메쉐르스키의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쉐프킨의 목소리를 다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 끝났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두 웃으며 왁자지껄 했지만 나는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생각했다. 그분의 화술은 엉망이었다. 그것은 그분이 단순히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가 단순히 말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그가 연기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그분이 단순히 말했지만 강한 정서를 담고 있던 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내 기억 속에 남았는지 모른다. 나는 그것들을 이미 내 재산으로 간주하였다. 나도 그분처럼 말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왜 진작부터 저런 것, 자연스럽고 순수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기다려라. 내가 이제 쿠르스크의 무대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테니. 꾸밈없이 연기한다는 것을 내 동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그것으로 명성을 쌓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쉐프킨은 자기 자신이 보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